윤 대통령이 오늘 형사재판도 있고 탄핵 심판도 있는 날인데 원래는 둘 다 참석을 할 걸로 좀 알려졌었는데 일단 구속 취소 신문기일에는 참석을 한다고 하고요. 예. 오후 3시 헌법재판소에는 안 나갈 수도 있을 걸로 보여요. 네, 예. 사실 물리적으로 오늘 세 개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현실적으로 다 준비하기도 참여하기도 좀 어려운 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대해서는 사실 공수처가 좀 졸속으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했고 또한 이것이 검찰로 송부되는 과정에서 중앙지법에서는 구속영장 그 연장을 불허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구속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더 이상 없다.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법원이 인정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좀 무리하게 구속 기소를 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뭔가 구속의 그 정당성 측면에서 지금 충분히 절차상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이게 방어권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추가적으로 지정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네. 만약에 지정된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형사 재판과 이 어떤 헌법 재판을 병행을 해야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많은 건 둘째치고 이게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좀 효과적으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방어권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논란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 제 51조에 따라서 그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때는 소 진행을 중단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각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라도 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주호 대변인. 저희들은 2차 계엄, 3차 계엄을 또 걱정하겠죠. 걱정 그런 걱정. 그럼요. 구속이 직무가 취소될 정지된 경우에. 상태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뭐 직무가 정지됐어도 예. 공권력의 체포 시도에 네. 경호관들이 뭐 기관단총까지 들고 보초를 섰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예. 사실 저는 좀 공포스럽습니다. 계엄을 한번 당한 이후로는 네. 이분이 정말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고 뭐 그런 거 2차, 3차 계엄 다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못 믿겠다 민주당 뭐 입장에서는. 직무가 정지된 중에서도 예. 지지자들이 서부지방법원도 폭력 소해로 약탈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리고 대규모 집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헌법재판관은 뭐 협박하는 그러한 일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 뭐 구치소 가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세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예. 세배? 사실 접견하긴 했죠. 아니 그 앞에 세배했어요. 예. 세배도 네. 드리고 뭐 서로 그랬는데 근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희도 이제 예. 파트너기 때문에 굉장히 존중하고 그래야 되지만 느끼는 심정은 그 정치 집단인지 네. 폭력단인지 모를 정도로 저희가 느끼는 그 공포감 굉장히 큽니다. 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데 그래도 너무 상대당을 향해서 범죄 집단 뭐 이런 표현은 좀 과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 혐의자를 입에 예. 달고 살았으니까 네. 그 부분은 서로 피장파장인데요. 예. 조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도 되고 헌법재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톤 조절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뭐 지금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상당히 좀 두렵기는 합니다. 상당히 두렵긴 하다.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박민영 대변인에게.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기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한창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임기가 4월 18일쯤에 끝나는 분이 두 분 있잖아요. 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인데 만약에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6달 정도 직무를 더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지금 콕 집어서 문영배 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 분이 4월 18일 날에 임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문영배 재판관이 이렇게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포기해가면서 무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가는 이유가 본인의 임기를 의식한 게 아니냐 예. 이런 비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것을 소장 대행의 임기에 맞춰서 진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좀 본말이 전도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비판이 있는 건데 사실 이미 이 헌법재판관들의 임기라는 것은 헌법
법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6년으로 정해져 있는 건데 법률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초법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문영배 재판관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라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 그 2020년에 개정된 이 검찰 조서가 피의자의 동의 없이는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뭐 증거를 채택을 한다든지 뭐 내란죄를 뭐 이제 소추인단 측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뭐 해설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빼버린다든지 그다음 또 이제 뭐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해서도 국회의 사후 추인을 또 허용을 한다라든지 네. 이런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법적으로 재판하는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또 초법적으로 임기를 연장시켜 준다라고 하니 정말 초법에 초법을 더한 뭐 이런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발상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좀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수사권도 사실 공수처와 검수완박으로 교란을 시키면서 이 누더기 수사권 문제가 정말 크게 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입법권 자체를 남용하는 것이 저는 직무정지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을 때의 리스크보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야당 대표로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리스크가 국가사회적으로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무슨 법안 하나를 보니까 국회에서 표결 절차가 끝나서 임명 동의 절차가 끝났는데도 임명을 안 하면 임명된 걸로 간주하는 법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일단- 마은혁 후보자 염두에 둔 네. 겁니까? 네, 일단은 예. 그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관련해서는 네. 민주당 소속의 복귀왕 의원님이 대표 발의를 하셨지만 예. 민주당의 당론은 아닙니다. 그냥 복귀왕 의원의 예. 발의였을 아니 뿐. 그렇다고 해도 그 대표 발의에 대부분 민주당 의원분들이 네. 공동 발의를 했기 때문에 뭐 민주당 법안이다 이 표현은 틀린 건 아니지만 네. 우리 당내에서 완벽하게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 개인 의원이 발의를 한 부분이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의원들의 그런 입법 발의 이러한 사항도 존중돼야 되지만 네. 지금 이제 정무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이런 지지층들이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분노가 특히 문영배 헌법재판관한테 집중되고 있고 뭐 자택까지 쫓아가서 집회 시위를 하고 이웃들에게 어떤 겁박을 하는 그런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예. 사실 이러한 법안을 발의할 경우에 더 많이 자극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굳이 당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고 상대 진영을 자극할 만한 그러한 법안을 네. 낼 필요가 있었을까? 음. 저는 조금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예. 이 법안 자체도 국민의힘과 뭔가 좀 수기를 하고 서로 타협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화가 많이 나 있는 정당에 가서 그렇죠. 뭐라 그러죠? 약을 올리는 그러한 좀 타이밍이 별로였다 예, 보시는군요.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네. 굳이 예. 이런 법안을 지금 이 시점에 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저도 듭니다. 당내에서도 타이밍은 좀 별로였다. 뭐 당론으로까지 결정된 건 아니다. 뭐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만 반박을 좀 드리자면 그 민주당의 좀 고질병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에 매몰돼서 입법 행위를 하는 것들이 사실 좀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스파성인 어떤 사건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법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은 텔레그램방 사태가 터지니까 텔레그램방은 정작 규제하지 않는 N번방 방지법 통과시켜 버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일명 텔레그램 규제는 못하는 못합니다. 거죠? 예, 못하니까. 그러니까 해외 법인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민식이법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통과돼서 지금 전 국민이 지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한 임대차 3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입법 행위라는 것이 정말 이 포괄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데 지금도 마은혁 재판관을 불임명했다라고 하니까 자동 임명을 또 법안으로 명시하겠다라고 하고 예.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런 초법적인 그런 법안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헌법재판관 임기까지 건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를 좀 불건전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법안들이다. 이건 좀 민주당이 예. 뭐 당론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네.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그- 된다. 한두 네. 번이 아니다. 예. 박 대변님 말씀대로 하면은 네. 국회라는 기능이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예. 어떤 사회적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럼 국회의원들이
법원 발의 안 하고 맨날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사회적 이슈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도 의견을 내고 토론하는 게 저는 민의의 정당인 국회의 그 본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 분이 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반박과 재반박이 좀 네. 이어졌던 것 같고 오늘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전에 있을 구속 취소 신문이고 오후에는 네. 또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인데 주요 증인들이 많이 출석하잖아요.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서는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뭐 탄핵 심판정에 이제 대통령 심판 관련해서 서는 건 처음이고 대통령까지 출석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첫 대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국조특위 등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미 좀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뭐 이게 특별하게 새로울 만한 내용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요. 네. 이게 한덕수 총리를 처음에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 채택을 해달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거부를 했었잖아요. 기각을 했었다가 다시 채택을 한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떤 추가 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고 또 저희가 주장했던 것들도 한덕수 총리가 그 어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국무회의와 해제하는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한 그런 핵심적인 증인 아니었겠습니까? 네. 물론 이제 비상계엄 또 이 법 그 조항을 보면은 뭔가 그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최종 선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국무위원들의 그런 뭐랄까요 당시에 반대를 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 요건에 위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당시의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이상민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통령이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사유를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또 가장 또 폭넓게 풀어낼 수 있는 게 또 한덕수 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이 소위 저희가 줄탄핵에 대해서 예산삭감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또한 내각의 수장으로서 또 총리가 그런 것들을 가장 피부로 와닿게 그런 애로사항들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 홍장원 차장에 대한 추가 검증이 저는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두 번째 등장인데 맞습니다. 예. 사실 전 홍장원 차장이 아니 국정원 차장까지 하신 분이 어디서 누구와 무슨 통화를 했으며 어떤 내용을 메모했는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면서 네. 그 말을 이렇게 수차례나 바꾸면서 저는 방송 출연까지 하는 그 용기는 정말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증거가 오염되면 이걸 저희가 어제 그 정치 시그널 라이트에서도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이롭게 하고 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결과적으로- 이중 스파이 아니냐. 네. 뭐 이제 뭐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증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증인의 증거들이 다 오염돼 버리면 결론적으로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추가적으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네. 이에 대해서 방송에 나온 것들을 저희가 증거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어떤 추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따져볼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제는 박민영 대변인이 정치 시그널 나이트 나오셨고 그제는 또 김지호 대변인 나오셨는데 두 분이 다 그래서 홍장원 전 1차장의 바뀐 진술 내용은 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그 채널A 뉴스A에 출연해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공터가 아니라 집무실로 돌아가서 메모를 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좀 국민의힘에서 추가로 CCTV까지 확보해봤더니 바뀐 진술조차도 CCTV랑은 안 맞더라 뭐 이런 추가적인 주장을 내놨거든요. 네. 국민의힘은 저희가 예. 저기 국정원에 그런 거 요구하면은 생전 주지도 않는데 역시 정부 여당이라서 잘 자료를 자료 확보 확보했나요? 능력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속적으로 계엄 국무회의를 부정하셨잖아요. 예. 간담회다. 네. 그리고 흠결이 굉장히 많았다. 초지일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셨고 증언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는 뭐 그 명단 자체, 체포 명단 자체를 홍 차장이 지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은 그리고- 대로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했고, 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홍장원 차장 자체를 예. 민주당이 임명하거나 지명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했고 요직에 그리고 대통령이 그 중대한 그 시점에 전화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하고도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그 체포 명단은 뭐 수방사나 방첩사에 그 명단이 거의 일치하는 명단이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는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뭐 검찰 조사에서 6번이나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다. 예. 조서로 다 남아 있고 이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분들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가 그렇게 유리할까? 저는 뭐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이분들을 부를까? 왜 불렀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하고 반하는 얘기를 하는 부하 직원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그간 특징 아닙니까? 사실 그게 한동 탄핵 심판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드러난 거다. 재판상의 전략으로 보면은 불리한 일인데도 예. 본인 고집대로 나와 다른 뜻을 가진 것에 대해서 특히 부하 직원 한동훈 대표하고도 굉장한 마찰이 있었잖아요. 네. 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예. 그래서 불러서 여러 가지로 압박할 요인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공개되기 때문에 지지층에게 이 사람들이 배신자다. 뭔가 좀 좌표를 찍고 압박을 위한 수단이 아닌가. 좌표와 압박. 저는 일종의 뭔가 보복성 증인 출석 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조지호 청장은 검찰 조사 내용은 그렇지만 탄핵 심판에 오늘 나오면 처음이다 보니까 와서 네. 어떤 진술하실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검찰 조서를 추가적인 증인 신문 없이 이 피의자에게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채택하는 것 자체가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에 위배된다라는 네.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서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조서는 말 그대로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검증해서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에 의해서 조지호 청장을 비롯해서 심지어 조지호 청장 지금 건강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강제 구인까지 해가면서 부른다는 것은 이 분명한 신문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증인들이 출석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 정도는 당연히 판단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 여러 차례 이 변론 기일 동안에 윤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측을 했지만 사실 곽종근 사령관,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민주당으로부터 회유당한 가능성이 있는 곽종근 사령관과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있는 이 홍장원 차장 두 사람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관된 진술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 청장이 조서에는 그렇게 작성을 했지만 실제 신문 과정에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이 현재 이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대통령한테까지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입증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부하 직원들을 뭐 낙인 찍게 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전 너무 과도한 예.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분들이 네. 뭐 정치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구속이 되어 계신 분들이고 형사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존중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헌재가 내리는 심판, 탄핵 심판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겠다, 뭐 승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히긴 했어요. 하지만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중대결심 실행 가능성도 함께 밝히는 상황인데 저도 중대결심 궁금해요. 민주당에서는 어떤 중대결심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하시나요? 뭐 언론에 나오는 얘기로는 뭐 변호인단 변호인단 총사퇴.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결과가 나오면 승복할까 네. 하는 그런 우려감은 저희가 다 있어요. 승복은 하겠다고는 어제 답은 그렇게 이제 뭐 하시던데요? 석동현 변호사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뭐 말이 계속 바뀌었고 또 변호인들 간에도 입장이 계속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것이 법치를 존중하는 대통령의 자세일까 할 정도로 변호인의 태도, 그다음에 공당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은 뭔가 좀 헌법 재판 결과를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을 지난 한 달간 한 게 아닌가 그런 예. 좀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일각에서 뭐 일각도 아니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문영배 소장이야말로 소장 대행이야말로 결론 정해놓고 진행하는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법관을 직접적으로 공당이 판결 전에 공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비판 성명 정도 내는 정도였지 재판 도중에 헌법재판관 실명을 거론해서 특정인을 그렇게 매도하고 공격하는 그 자체가 재판에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공당에서는 굉장히 자제했던 그러한 행태인데 지금 뭐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법치를 생각한다면 네. 국민의힘이 이럴 때인가? 예. 그래서 뭐 구치소 가서 세배하는 정당인데 조금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세배는 싶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못 본 건가? 저도 세배를 했단 말을 예.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역위원장들이 당협위원장들이 단체로 가서 세배하셨습니다. 원외 뭐 당협위원장들이. 지도부가 예. 말씀하신 아까도 뭐 당론과 개인 의원의 발의를 구분을 하셨듯이 네. 저희가 뭐 지도부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좀 원외 예. 인사들의 뭐 일부 맞습니다. 행동이었나 봐요. 그리고 뭐 네. 현직 재판관의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 이런 전례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다라고 했을 때 민주당과 일부 언론들이 얼마나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비판을 네. 했었습니까? 이런 것들은 좀 서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윤 대통령 측에서는 승복하겠다라고 했고 당연히 승복을 해야죠. 왜냐하면 불복 절차 자체가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불복 단심제이기 때문에 한번 결론이 나면 네. 비가역적인 결론이 헌재는 나오는 뭐 거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절차가 공정해야 되고 더욱 더 법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변론 기일도 지금 3개의 재판을 하루에 하고 있으니까 좀 미뤄달라고 사실 뭐 한 달을 미뤄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뭐 한 4, 5일 정도를 미뤄달라고 한 건데 그조차도 못 받겠다라고 해서 1시간을 미뤄줬다. 저는 이건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영배 재판관에 대해서 저희 국민의힘과 피청구인 측에서 승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게시글이 180만 개가 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 분노인 거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헌법재판,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그 우리 국민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의사를 모두 무시하고 다 국민의힘이 좌표를 찍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전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 재판 이후에 이 정치권을 떠나서 우리 시민사회에 어떤 파장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